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주연입니다. 다들 색 고민 많으시죠?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좋은 그림은 색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색만 잘 써도 훌륭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행위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게 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색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그림 작업 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색 사용법 하나씩 파헤쳐 보죠. 색 어렵지만 개념을 알고 접근하면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되도록 간단하고 알기 쉬운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면 영상이 다소 길어질 수도 있어요. 영상은 한 두세 편 정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1편은 색의 원리, 2편은 디지털 그림에서의 어울리는 색 사용법, 세 번째는 그림에서의 빛을 사용하는 방법, 이 정도 내용이 아닐까 하는데요. 제목은 바뀔 수도 있어요. 색 사용법이 궁금하시면 3편 꼭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잊지 마시고요. 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저는 학창시절 정물 수채화라는 입시 미술로 색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18가지 물감이 짜져 있는 팔레트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 수채 물감을 다루면서 색의 혼합 방법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날을 그리다 보니까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수채화를 제법 잘 그린다는 소리를 좀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디지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문득 색이라는 게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실제 사물을 보고 그리는 정물화 혹은 풍경 그림은 제 눈에 의존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상상만으로 그리는 일러스트 그림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색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색을 선택해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은 하늘색, 나무는 초록색, 바다는 파란색 이렇게 관념적으로만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또 디지털에서는 모니터의 색상과 인쇄를 했을 때 컬러 두 가지를 염두해야 됐었는데 RGB와 CMYK에 대한 특별한 구분이 없이 그리다 보니까 인쇄를 했을 때 컬러의 낭패를 본 적도 있습니다. 스케치가 아무리 훌륭해도 색을 잘못 사용하면 질이 낮아 보이는 그림이 돼요. 또 디지털 그림에서는 색을 혼합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더욱 관념적인 색을 무의식적으로 컬러픽해서 사용하면서 저는 점점 미궁에 빠지게 되었어요. 지금은 알게 된 거지만 그 혼합색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색이 자칫 단조롭고 유치한 컬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채화를 사용할 때는 색을 혼합해서 사용했으니까 그런 고민이 없었지만 디지털에서는 혼합하는 행위가 없어지면서 단조롭고 관념적인 컬러를 사용하게 된 거죠. 예전에 제가 색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 그린 일러스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그림이긴 해요. 제 느낌대로 색을 선택해서 그린 그림인데 눈에만 의존해서 그린 거죠. 반 분위기 그림은 밤이라는 특정 분위기를 연출하기 때문에 일관된 색을 사용할 수 있어서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초록과 파랑이 어울리지 않고 따로 노는 그런 관념적인 컬러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저는 조금 촌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래도 아마 명암 대비가 그림의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컬러 미스가 살짝 무마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색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관념적인 색이 아니라 좀 더 어울리는 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거겠죠? 공부를 해서 세련된 색을 사용해 보자고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실제 색이라는 게 없죠. 빛을 통해 색을 본다는 사실, 빛이 없으면 아주 깜깜해 보이거나 또 희미한 빛은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태양이 주는 빛이 없다면 색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빛의 성질에 대해서도 알아야 해요. 빛에 대한 전문적인 다큐 영상이 많아요. 제 영상에 부족한 내용은 다른 영상을 보시고 조금 깊이 있게 접근해도 좋은 부분이에요. 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빛의 영역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적외선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보이네요. 의료기기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또 깜깜한 밤에도 적외선 카메라로 사물을 식별할 수 있기도 해요. 가시광선은 스펙트럼을 통해 구분할 수 있는데요. 빨강부터 보라색으로 이렇게 펼쳐지죠. 빛은 입자이면서 파장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색들은 파장의 길이가 달라요. 빨강은 긴 파장, 보라는 짧은 파장의 성질을 띱니다. 빛의 성질은 흡수하고 투과하고 반사를 하게 되는데요. 반사에도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난반사는 거친 표면에 빛이 닿으면 사방으로 빛이 산란하는 현상이고요. 우리가 대부분 보는 물체의 색은 이런 산란광에 속해요. 물체 표면에 닿은 산란된 빛을 보는 거죠. 매끄러운 표면은 반사광이 심하겠죠. 사물의 재질에 따라 반사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재귀 반사는 같은 각도로 들어오는 빛과 나가는 빛의 현상을 말합니다. 특수한 필름으로 제작되는 표지판은 재귀 반사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표지판 내용이 안전운전을 위해서 더욱 두드러져 보이게 하기 위함이겠죠. 모든 사물의 색은 빛의 삼원색의 섞임 원리를 통해 다양한 색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모니터에서 보는 노란색은 빨강과 초록핀이 동시에 켜지면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겠죠.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빨강과 초록핀이 켜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산란된 여러 빛은 인간의 눈으로 들어와서 망막에 있는 세포들로 색을 구분해서 뇌로 전달을 하는데요. 막대세포와 원뿔세포 이 두 종류가 있어요. 막대세포는 명암을 구분하고 원뿔세포는 색을 구분하게 돼요. 동물들의 눈은 각각의 다른 세포들로 진화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관점, 색이 사람과는 다릅니다. 새는 조금 명확하게 색을 구분하는 것 같아요. 알록달록한 세상을 보게 되니까 새들의 수컷 깃털이 화려한 게 아닌가 싶네요. 벌의 눈은 꽃을 더 잘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진화한 것 같아요. 개는 거의 2가지 정도 컬러만 구분한다고 하는데요. 흑백에서 약간의 컬러만 인지를 해요. 고양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빛의 특징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았어요. 빛의 특징을 알아야 색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산란되고 반사되는 빛의 특징을 잘 염두하고 영상을 보시고요. 아마 반복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색은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 2가지로 구분이 돼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모니터는 빛의 원리로 색을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가 인쇄를 해서 보는 색은 안료의 색이겠죠. RGB라고 불리는 빛의 삼원색을 모두 합치면 흰색이 되고요. CMY 모두 합치면 K 검정색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디지털로 그림을 그리면 자꾸 명도가 밝아지는 경우가 많게 되고요. 물감으로 그리면 채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2가지 경우 모두 색을 서툴게 다루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림에 색을 칠하고 표현하는 행위는 사물의 표면에 산란된 빛을 눈으로 인지하고 물감으로 다시 구현하는 작업이니까 색을 다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빛의 원리도 이해해야겠지만 안료적인 부분에서도 색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색을 구분하는 데는 3가지 성질이 있어요. 색의 3요소라고 불리는데 명도, 채도, 색상이라고 해요. 20색상환이 있어요. 색상의 규칙성을 정리한 표예요. 흔히들 빨강과 노랑, 파랑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색의 성질 중에 색상이라고 해요. 색상은 명도나 채도가 없이 색을 구분하는 거죠. 명도는 색의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는 거고요. 채도는 탁하고 맑음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색상환을 입체적으로 보면 색상마다 명도의 높이가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색상환을 흑백으로 돌려보면 명도가 모두 다릅니다. 보통 색에 서툰 사람들이 색상만으로 그림을 그리게 돼요. 하지만 색은 색상을 포함한 명도나 채도도 채색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색상환에서 마주보는 색은 보색이라고 하고요. 가까이 있는 색은 근접색이라고 하죠. 페인터의 컬러 하모니는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도구창인데요. 보색, 근접색, 사방색, 점진적인 밝음, 점진적으로 어두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창인데
사용 방법은 디지털 도구에서의 효율적인 방법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색상환에서 혼색도 알 수가 있어요. 색을 섞어보죠. 이 두 가지 색을 섞으면 두 색의 가운데에 위치한 색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외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 마주보는 색을 섞으면 채도가 낮은 색이 나온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되는 성질을 띠기 때문이에요. 색은 근접한 색들의 영향을 서로 주고 받습니다. 이건 눈의 착시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노란색이어도 어떤 색이 근처에 있느냐에 따라 성질이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파랑 옆에 있는 노랑은 연두빛을 띠게 되고 또 면적이 더 큰 색의 지배를 받기도 해요. 빨강과 연두가 있어요. 빨강은 연두빛의 영향을 받아서 살짝 주황으로 보이게 되고요. 연두색은 빨강의 영향을 받아 살짝 노랑빛이 강화가 돼요. 어두운 색 옆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밝아 보일 수 있고 채도가 낮은 색 옆에서는 채도가 더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색의 성질이 서로 달라도 채도가 낮아지면 한 덩어리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명도를 달리하면 색에 어울리는 정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색의 어울림은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의 수가 아주 많이 생기게 돼요. 이런 단순하지 않은 색의 성질들 때문에 채색을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성질을 이용한 구체적으로 어울리는 색을 사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영상 속 내용 궁금한 것들 있으면 언제나 댓글 달아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늦지 않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